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탭스 청해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실 건데 오늘 파트 1에서 한 문장 듣고 답 골라내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다시피 파트 1은 질의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문장이 띡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B, C, D를 듣고 그 하나 문장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어지는 문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는 4가지의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주어질 때 답을 하기는 가장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였니? 무엇이니? 왜 그러니? 이렇게 의문사를 정확하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데 조금 방향을 잡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문사만 듣는다고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가장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바로 의문사를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시제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why don't you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물어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지,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다 듣는다고 해서 또 100% 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것은 바로 탭스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헷갈리는 오답 유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런 오답 유형들이 있다,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런 오답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정답을 잘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문제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그거 어디에서 구매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대답은 어디에서 샀어? 아니면 나 산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What were the result of the operation? 자, 그래서 그 operation 하시면은 뭐 수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 혹은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땠니?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Why don't you? 라고 했을 때는 왜 안 하니? 라고 묻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챙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랑 만나는 게 어떻겠어? In a couple of hours 하면은 한 2시간 후에 우리 만나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문장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3가지를 잘 들으셔야 되지만 얘가 물어보고 있는 어떤 내용이 진짜로 의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너 왜 그러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첫 번째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문제를 들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ABCD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죠. Why are you so late this time? A. I was caught in traffic. B. Take your time. C. I was late last time. D. I don't know why he keeps saying that.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요. Why are you so late this time? 이번엔 왜 그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에서는 I was caught in traffic. 나 교통체증 때문에 꽉 막혀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caught in traffic 하면 교통체증으로 꼼짝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차가 꽉 막혀서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따라서 늦은 것에 대한 설명을
이유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정답은 A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왜 늦었니? 라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네가 왜 늦었니? 라고 하는 대상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지 않았으면 조금 답을 고르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평상시에 잘 외워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에 take your time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time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비슷한 발음 그죠? 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의미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Take your time 하시면 천천히 하세요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발음만 가지고 이렇게 오답을 만들 수 있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C번을 보시면 내가 last time 지난번에 늦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왜 늦었니에 대한 답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late라던가 time과 같은 비슷한 발음의 오답이 되어지고 있는 것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D번을 보시면 I don't know.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Why? 왜 그렇게 그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지금 보시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뒤쪽의 내용도 물어본 말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Y라고 하는 비슷한 발음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LC 같은 경우엔 특히나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오답을 장난을 잘 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맥에 맞는 답을 골라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을 보실 건데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의문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제를 잘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Mary? 너 Mary 아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안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어떨까요? Were you able to 하면 너 그럴 수 있었니? Solve, 너 그거 풀 수 있었니? Their crossword puzzle, 너 그 낱말 맞추기? 너 풀 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과거로 물었죠? 그러니까 풀 수 있었어. 아니면 풀 수 없었어. 아니면 제3의 대답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구 덕분에 가능했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떨까요? Have you decided? 자, have you PP 하면은 어떤 시제죠? 너 뭐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what you're going to do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뭐 할지 너 결정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은 다 했어? 아니면 아니 아직 결정 못 했어. 아니면 사실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셔서 그거를 결정한 다음에 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제3의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상황들이 답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자, yes나 no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지 않는다. 예로 시작한다고 해도 끝까지 주의 집중을 해서 끝까지 정말 말이 되는지를 잘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오답의 유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this jacket look too casual for work? A. I think that the pants fit well. B. It was a casual meeting. C. Yes, the jacket is expensive. D. It depends on the dress code. 네, 여기까지 풀어보셨는데요. 자, 문장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does this jacket, 이 재킷이
look too casual for work? 일하러 가는 데는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킷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죠? 야 이거 내가 지금 직장 가는데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데 혹은 내가 지금 회사 가는데 이거 너무 좀 편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es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죠? 야 그거 좀 너무 편해 보인다. 그렇죠? 네, no, that's okay. 그죠?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yes랑 no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A1부터 확인해 보시면 I think, 내 생각엔 말이야. The pants fit well. 그 바지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킷에 대해서 물었는데 팬츠에 대해서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주어를 정확하게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답의 어떤 종류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자, B번에서는 It was a casual meeting. 그것은 있잖아. 그냥 casual 하시면은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일상적인이란 뜻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냐면은 우연한 만남이었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a casual meeting. 그래서 그거 우연한 만남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casual과는 전혀 의미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아이도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비슷한 뭐를 이용했다? 네, 발음을 이용해서 만든 오답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catch, 이해를 딱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너 아니잖아. 됐죠?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 재킷은 비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요. 그 재킷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말이 될까요? 그쵸? Too casual. 너무 편해. 너무 캐주얼해.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정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yes 다음에 부적절한 내용이 연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es 다음에 yes에 해당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답이 됐겠지만 yes까진 괜찮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D번 같은 경우에는요. It depends on the dress code. 자, dress code 하시면은요. 복장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depend on 하시면은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D번을 해석해 보시면 그거는 있잖아. 복장 규정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그 복장 규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복장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 라고 설명하고 있는 D번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답 유형들 살펴보셨는데요. 자, 얘네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 풀 때 반드시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평서문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평서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 자체, 듣기 실력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건지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만 답을 좀 잘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너는 있잖아. 절대 못 믿을 거야. What just happened? 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절대 모를걸?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죠? 방금 전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은 뭐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What happened? 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런 게 아마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e're trying to find. 우리는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The local supermarket. 이 지역의 슈퍼마켓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 뭘까요? 그죠?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문장의 정확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세요. 어떻게 가시면 슈퍼마켓 있어요. 라던가 저도 이곳을 잘 몰라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도들이 굉장히 평서문 안에서 다양한 의도의 그 문장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듣고 답을 골라보시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ing me with the assignment. A. It's due the day after tomorrow. B. The assignment is about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C. Thanks for asking. I can swing it. D. I bet that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for me. 자,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ing me. 나 있잖아. 네가 나를 도와준 거 정말 감사해. 뭐를 도와줬을까요? With the assignment. assignment 하시면은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나 과제하는 거 도와준 거 정말 고마워. 자, 감사를 표시하는 의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어. 뭐 이런 것들, 그쵸? 예. 자, 그래서 정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얘는. 자, D번을 들어보시면 I bet. 나는 확신해. 라는 뜻입니다. I bet. 나 확신하는데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for me. 자, would have pp는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 했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너도 그랬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뭐 했을 거냐면 the same for me. 너라도 날 위해서 똑같이 했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야,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나처럼 널 도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쵸? 예, 뭐 당연한 거지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정답이 D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is due 하면은 자, 언제까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 day after tomorrow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마감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생뚱맞게 왜 이게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보시면 얘가 과제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러니까 과제는 마감 기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과제와 관련된 연관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오답이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탭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들으시다 보면은 연관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답을 못 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문장을 모두 다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만 답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유의 헷갈리는 오답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B번을 보시면요. The assignment is about. 자, 그 과제는 뭐뭐에 대한 겁니다. Effects of globalization. 자, globalization 하시면은 그렇죠. 세계화죠. 세계화의 영향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떤 오답일까요? 그렇죠. 비슷한 발음을 이용한 오답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Thanks for asking. 물어줘서 고마워. 자, 얘는 지금 보시면 appreciate하고 thanks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마워라고 얘기할 차례가 아니고 아이, 그 천만에.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이렇게 땡큐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C번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케이스다. 입장이 잘못된 그러한 오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I can swing it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can swing it.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 swing이라는 단어 대신에 handle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I can handle it 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외워주시고요. 자, A, B, C가 왜 오답이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서 정답 D번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으로 가볼 건데요. 네 번째는 관용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탭스 LC에서는요. 관용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Part 1, 2, 3에서는 계속해서 관용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잘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시문에 나오고 있는 관용 표현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건 I haven't the slightest idea 하면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fill me in on 하시면 뭐뭐에 대해서 알려주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용 표현이 사용된 문제의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I have been under the weather recently.
A. Weather and climat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 Today's weather calls for rain. C. What's the matter with you? D. We have to weather the crisis. 여기까지입니다. 자, 굉장히 weather. 저 발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I've been under the weather recent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under the weather 하시면은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under the weather이란 표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관용 표현들 나올 때마다 꼭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번 한번 확인해보죠. 자, A번 보시면 weather and climate. 자, 단어 가지고 장난쳤어요. 그쵸? 예. 그래서 비슷한 발음 가지고 장난쳤는데 weather과 날씨와 climate 하면 기후잖아요. 예. 그래서 날씨와 기후는 서로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연관이 되어지지 않고요. 발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오답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B번을 보시면요. 오늘의 날씨는 call for 하시면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선 예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요. 비가 예상되어집니다. 비가 예보되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wea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어차피 날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C번을 보시면 What's the matter with you? 굉장히 얘가 생뚱맞아 보이죠? 근데 얘가 정답이에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주어진 문장이 이렇습니다. 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C번에서 왜? 무슨 문제 있어? 너무 잘 떨어지는 정답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 C번이 정답.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마지막 D번 같은 경우에는 We have to weather the crisis. 자, 여기서 weather는요. 역시 weather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장난쳤는데 자,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여기서 weather는 이겨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발음 가지고 역시 장난치고 있는 오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가 오늘 탭스 청해의 파트 1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 오답의 종류들과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꼼꼼한 복습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